수학자는 아닌데 예전에 무슨 프로인가 어디에서 설명을 그때 들은 기억을 되살려보면 다변수 함수의 미분 방정식은 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까지 과거에 뭐 100년, 200년, 300년 사이에 수학자들이 풀이가 가능한 형태의 함수들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리가 되고 누적이 된 게 바로 공업수학 책에 나와 있는 그 다변수 함수의 미분 방정식과 그 풀이법들이죠. 그래서 풀이가 가능한 형태가 시간함수 측에 시간함수로 풀이가 가능한 형태는 굉장히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함수가. 예전에 어느 교수님이 그랬는데 현재 인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인정된 풀이법 1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 3승, 그러니까 3승 넘어가면은 풀이법이 거의 전무하다고 했어요. 3승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x의 3승, 그러니까 ax의 3승 더하기 bx의 자승 더하기 b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승수가 3승이 넘어가면 그 해법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2000년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동 제어책 혹은 모터 제어책을 보면 시스템의 안정성을 판별하는 어떤 모델이요, 그러니까 2승 시스템인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표준 2차원 방정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그 안정성이나 어떤 소통성, 속도 응답 특성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학생들 가르치려는 것도 있지만 수학적으로 2차 제곱승 시스템까지는 지금 풀이법이 많이 발견되고 발달해 왔는데 3승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3승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x의 3승, 그러니까 승수가 3인 방정식으로 모델링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이법으로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컴퓨터라든가 어떤 수치 연산 도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그런 거라고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어책에 아직도 제어공학 쪽에 2차원 방정식으로 된 어떤 풀이법이 많은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승 이상 되는 건 현실적으로 손으로 풀어서 계산한다는 건 거의 힘들고, 제한적인 조건, 뭐 영역이 있다든가 어떤 뭐 이렇게 리미트, 그러니까 입력, 출력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다든가 특수한 공간에서만 풀이법이 되고 그렇대요. 예전에 배운 기억이 그렇게 나는. 지금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RLC 그 회로망에서 2라는 그 시간함수를 주어졌을 때 이 회로망에 흐르는 전류 IT를 구하는 건데, 이거 하려면 힘들어요. 시간함수에서. 왜냐면 입력전압 2는 RI 더하기 LDT분의 DI 더하기 C분의 1 인테그랄 I거든요. 그러니까 인덕터, 다 전압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인덕터에 걸린 전압은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하고 캐패시터는 전류의 적분 형태가 전압, 그러니까 캐패시터 전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항도 있고 적분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함수로 풀이하려고 하면은 많이 힘든 거죠, 이제. 근데 라플라스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라플라스변환 하면은 우선은 입력전압 스몰 e는 대문자 2로 바뀌거든요. 시간 s는 s로 바뀌고. 그래서 는 R, IS. 물론 전류 I가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하지만은 대수방정식 했을 때는 그 IS, 대문자 IS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하기 L, S. 이게 중요하죠. 요 미분, DT분의 DI는 S의 곱으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류의 미분 형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 형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뒤에 바로 IS를 곱해주는 거죠. IS. 그리고 C는 C분의 1은 상수니까 그대로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인테그랄의 이 형태, 적분의 형태가 이렇게 S분의 1로 나오는 거죠.
S분의 1 IS. 그러니까는 이거를 시간 함수로 풀려면 굉장히 이제 어렵고 막 생각나는데 회로 시간에 페이저도라고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 2가 사인 형태일 때 미분적분에다가 다 그 어떤 값 넣어가지고 구했던 되게 어렵게 풀었던 그 이게 생각이 나요. 이제 풀려면 풀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시간 함수 해법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그냥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라플라스 대수 변환 방정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IS가 원래 시간 함수에서는 원래 함수, 미분 형태, 적분 형태 다 있었는데 라플라스에서 되면 그냥 IS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IS만 하나 있고 앞쪽에는 다 상수처럼 R 더하기 LS 더하기 CS 분의 1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되게 쉽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려는 거는 입력전압이 들어갔을 때 출력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에 대해서 다 우변으로 좌우변 정리를 하면 이 앞에 있는 이 팩터가 마치 상수처럼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력전압이 들어가면 이런 라플라스 특성을 거쳐서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예제예요. 나중에 그 표준 2차 방정식에 대한 그 주파수 응답 특성 막 이런 거 볼 때도 이렇게 S의 제곱, 그러니까 이승 시스템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 기억을 잘 해주세요. 나중에 그 표준 2차 방정식에 대한 그 주파수 응답 판별 뭐 이런 거 나중에 할 건데 그때도 라플라스에서의 승수가 2차 시스템을 봐요. 3차 하면 풀이하기가 어려운 거죠. 많이 어려워요. 이게 부분 전개하더라도 3차가 가면은 승수가 몇 개, 이게 한 10대 개 생기겠는데 부분 전개하면. 사실 2차 방정식도 부분 전개하면 항이 3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2차니까 S 더하기 알파라는 어떤 부분 인자가 2개가 곱해진 형태잖아요. 말이 좀 또 길어지네. 그러니까 S 더하기 알파, S 더하기 베타라는 형태의 어떤 계산치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분 전개하면 앞에 항목 따로, 뒤에 항목 따로 2개 또 같이 해서 항목을 나누는 단계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3차 방정식이면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항이 생겨야 되네요. 많아요. 4차 방정식이면 말도 못해요. 4차 방정식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아니 한 13개 정도는 생기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합쳐진 라플라스 방정식을 부분적, 그러니까 다항식을 단항식의 합으로 표현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 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책에 이렇게 교재로 쓰기 좀 적합하진 않네요. 3차 이상은 너무 많이 풀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2차 방정식도 풀리면은 쉽지 않아요. 잘 외워지지도 않는데 여하튼간에 이게 이제 S평면에서의 입력 전압을 넣었을 때 출력 전류가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한 단계 더 나가려면 이제 부분 전개로 항을 나눠야 돼요. 2개로. 그러니까 원래 이 뒷부분에 좀 더 풀면 S 더하기 알파분의 A 더하기 S 더하기 베타분의 B 그 다음에 S 더하기 알파, S 더하기 알파인가? S 더하기, 아니 부분 전개 상을 해결했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이렇게 2개, 요 뭉쳐진 다항식을 2개의 단항식으로 나눠야 돼요. 뒤에 한 번 더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S 플러스 알파, S 베타 분의 C, 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3개의 단항식으로 나눠서 해야지만 이 원래 함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상수가 알파, 베타도 구하고 A, B, C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형태에서 각각의 단항식, 이 항목 하나하나를 역 라플라스로 변환해서 시간 함수로 복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류의 그 방정식이 나와요. 나중에 이그젠플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주 훌륭한 풀이 방법이죠, 라플라스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선형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곱셈 상수 곱이나 더하고 빼고의 대수 방정식은 라플라스로 변환한 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첫 번째고, 실미분 정리. 어떤 함수의 미분 형태를 라플라스 하면 그냥 앞에 s라는 곱이 나와요. s를 곱하고 미분하기 전 원함수의 라플라스 형태만 적어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실적분 정리는 어떤 시간 함수의 그 인테그랄 타입, 그러니까 적분 형태가 어디 갔어 이거? 여기 있네요. s분의 1이라는 인지가 묻고 s분의 1이에요. 적분은 항상 s분의 1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s분의 1이 붙고 적분하고자 한 원래 시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타입을 적으면 되는 거죠. 하고 더하기 s분의 1 f0에 뭐가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근데 수학적으로 저렇다는 건데, 아까 여기 미분할 때도 우리가는 보통 전자회로 쪽이다 보니까 초기 조건이 제로예요, 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의 초기, 그러니까 t가 제로일 때의 적분 형태인데, 초기 조건이 제로이다 보니 이 뒷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제어책이나 뭐 보면 이 뒷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s분의 fs라는 요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풀이 과정을 봄으로써 이해력을 좀 높이기 위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미분하면 s가 나오고 적분하면 s분의 1이 나온다라는 그 내용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윤 교수님 모터 제어 그 책 보면 전기자 제어 방식인 그 VA는 그때 어떻게 됐더라? RI 더하기 L DT분의 DI 더하기 EA 더하기 B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자 저항 곱하기 전류 더하기 전기자 인덕터 곱하기 전류의 미분함 더하기 브러쉬에서 생기는 전압 더하기 역기전력 역기전력 전압 EA네요. EA 제가 시험 때 그거를 안 주고 가지고 교수님한테 지적 먹었어요. 공식이 틀렸다고. 그 전기자 전압, 그러니까 그 EMF 그 일렉트릭 모티브 포스죠. 약자가. 그래서 모터가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력에 의한 그 역기전력 전압이 생겨요. 그 전기자 계좌에. 그래서 거기에 EA라는 게 들어가고 모터 그 뭐라고 하지? EA 말고 스파크가 블러시 타입이 되면 스파크가 막 튀잖아요. 그 스파크 전압인가? 그게 아마 B인가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제가 잘 안 돼. 여튼 이제 그 B는 로스분인데 그건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니까 그건 빼버리고 전기자 전압 VA는 RI 더하기 L DT분의 DI 더하기 EA 이로 나오죠. 그러니까 걔가 여기에 적용되면 라플라스 간단해요. 대문자 V는 RI 더하기 L DT분의 DI니까 S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는 RI 더하기 L SI가 되는 거죠. 되게 쉽죠? 나중에 이제 모터 할 때 이제 해서 이 정도 내용까지 보면은 모터 책 보기가 좀 더 용이해요. 용이하고요. 이제 요거 하고 뒤에 그 라플라스 변환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만한 몇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터 제어 관련된 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